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목사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차동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오늘도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부인암 중에 서구화된 식습관과 비만 또 고령 사회가 진행되면서 자궁 내막암의 발병률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3대 부인암 중에 하나인 자궁 경부암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에 자궁 내막암은 최근 20년 동안 4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더구나 20, 30대 젊은 여성 환자가 최근 2~3배 이상 증가하고 있어 조기 진단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비만 여성인 경우 자궁 내막암에 걸릴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오늘은 전북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조동휴 교수와 함께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궁 내막암은 자궁 내부를 덮고 있는 자궁 내막 세포에서 발생하는 암으로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더구나 자궁 내막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완치가 되지만 늦게 발견될수록 완치율은 낮고 재발률은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인종양 세부 전문의 조동휴 교수와 함께 자궁 내막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우리 여성 생식기의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보통 제가 학생들에게 여성 생식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여성 생식기는 가장 소중한 기관이기 때문에 소중히 생각해달라고 항상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 여성 생식기는 외부의 외음부를 지나서 연결되는 질 부위가 있고요. 질과 가장 맞닿는 부위가 자궁 경부입니다. 자궁 경부 위로는 자궁 체부가 있는데 자궁 체부는 크게 장막, 그다음에 가장 많은 부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궁 근육층, 그리고 오늘 다룰 자궁 내막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궁을 양쪽에서 지탱해주고 있는 자궁 부속기가 있는데요.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수정이 이루어지는 나팔관과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는 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교수님께서는 이제 부인암 전문의이신데요. 지금 우리 시작에 이제 자궁 경부암하고 자궁 내막암은 거론이 됐어요. 여성 3대 질환 이제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예. 부인암은 기본적으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외음부, 질, 자궁 경부, 자궁 내막, 난소, 나팔관에서 발생하는 모든 악성 종양을 총칭해서 부인암이라고 합니다. 네. 그중에서도 3대 부인암이라고 한다면 크게 자궁암과 난소암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인후두종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발생되는 자궁 경부암과 자궁 체부에서 발생되는 오늘 다룰 자궁 내막암, 그리고 발생률은 3대 부인암 중에서 가장 적지만 치명률이 가장 높은 난소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그중에서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자궁 내막암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궁 내막은 자궁 체부의 가장 안쪽 면을 차지하고 있는 얇은 막인데요. 이런 자궁 내막은 보통 한 달 간격으로 두꺼워졌다, 얇아졌다 하는 과정을 겪습니다. 이런 두꺼워진 자궁 내막이 피와 함께 섞여져서 질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통 월경이라고 하는데요. 네. 월경 주기는 기본적으로 우리 뇌에 있는 뇌하수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에서 황체 형성 호르몬과 난포 자극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난포의 성숙을 이루어내게 되고, 그럼으로써 난소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을 분비하게 됩니다. 이러한 여성 호르몬이 자궁을 자극해서 임신을 유지하기 위한 자궁 내막의 환경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네. 하지만 이러한 호르몬이 불균형이 지속되는 경우에 있어서 자궁 내막에 자극을 주게 되고 자궁 내막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성숙할 경우에는 암화되면서 자궁 내막암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최근 20년 사이에 4배 증가했다고 그러는데 거기 원인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자궁경부암은 자궁경부암 백신이라든지 국가 암 검진을 통해서 점차 줄어들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서 최근에 중앙암 통계를 보면 여성 10만 명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한국 여성에서 1999년도에는 3.1명이 발병률을 보이다가
2019년도에는 12.8명으로 무려 4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이 자궁 내막암이 뭐 어떤 사람에게 더 잘 생기는지 어떤 위험 요인이 알려진 게 있나요? 예. 이 자궁경부암은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하는 감염에 의해서 발병이 되는데 자궁내막암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된 인자는 여성 호르몬 중 하나인 에스트로겐이 지속적으로 분비가 되는 상황에서 자궁내막암이 발병 위험도가 증가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에스트로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위험 인자로는 초경이 빨리 진행되거나 폐경이 늦게 진행되는 경우, 만성 무배란인 다낭성 난소 증후군, 또한 폐경 후 여성에서 호르몬 치료를 에스트로겐만 포함이 되어 있는 약제로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 위험도가 증가될 수 있고요. 최근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과체중과 비만 여성들, 그리고 유방암 환자에서 타목시펜이라는 약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또한 유전적 소인인 린치 증후군에서 이런 발병 위험도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방 환자에게 그 타목시펜 예. 치료가 될 텐데 그게 저기 증가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유방암은 갑상선암과 더불어서 여성암의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요. 유방암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약제가 타목시펜입니다. 예. 타목시펜은 보통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사용하면서 유방암의 재발과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약제인데요. 타목시펜의 독특한 기전이 있습니다. 타목시펜은 유방 조직에는 항에스트로겐 작용이라고 해서 에스트로겐과 반대작용을 통해서 암의 재발을 억제를 시키지만 이 골반 쪽에서는 난소와 자궁에 대해서는 에스트로겐적인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기간 타목시펜을 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자궁 내막에 영향을 주게 되고 자궁 내막 용종이나 자궁 내막 증식증, 자궁 내막 암과 같은 질환들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것이죠. 유방암만으로도 속상할 텐데 안타깝게도 유방암 환자들은 자궁 내막 암도 더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목시펜을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여성은 반드시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서 자궁 내막의 변화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죠. 네, 결국 우리 몸에 그 에스트로겐 수치가 꾸준히 있을 때 문제가 되는 모양인가 본데요. 예, 예. 그러면 비만 여성에서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뭐가 될까요? 예. 비만 여성에서는 많은 연구 결과를 보면 자궁 내막암뿐만 아니라 뭐 많이 들어보셨죠? 대사증후군, 예. 그리고 각종 암들이 발병 위험도가 증가된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비만 여성에서는 특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이유는 복부 지방에 있는 아로마타제는라는 효소가 여기에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네. 이런 에스트로겐 유사 물질들이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자궁 내막에 영향을 주게 되면서 자궁 내막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증식이 되어 암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연구에 따르면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가 5포인트 올라갈 때마다 자궁 내막암이 88% 증가 가능성이 있고요. 네. 체중이 갑작스럽게 20kg 이상 증가가 되는 경우에서는 자궁 내막암의 발병 위험도가 10배 이상 증가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또 하나 그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좀 걱정스러운 대목이 젊은 여성들에게도 이게 자궁 내막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원인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요즘 이제 외래 진료를 방문하는 젊은 여성들을 보면 20대, 30대 환자도 있지만 최근에 10대 환자들도 치료하고 있는 환자들이 굉장히 그래요? 많습니다. 네. 이러한 젊은 여성들에서 발생되는 비율은 최근에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젊은 여성에서 특히 20대, 30대에서 2배에서 3배 이상 자궁 내막암의 발병 비율이 증가되는 보고 자료가 있습니다. 네. 젊은 여성에서 자궁 내막암이 증가되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젊은 여성에서 요즘에 초경이 빨라지고 결혼을 기피하면서 임신이나 출산을 덩달아서 기피하게 되는 사회적인 현상과 더불어서 과체중이나 비만 그리고 만성 무배란을 만들어내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젊은 여성들의 환자의 비율이 증가가 되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원인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가족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등의 직계 가족에서 자궁 내막암이나 대장암의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자궁 내막암의 발병 비율이 증가될 수 있는, 요약하면 크게 사회적인 요인과 이 가족력의 원인으로 젊은 여성에서 증가되는 속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자궁 내막암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는 게 있나요? 네, 자궁 내막암은 다행히도 비정상 자궁 출혈이라고 하는 증상이 초기에 나타납니다. 물론 5%에서는 무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는데요. 폐경전 여성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출혈들이 월경과 조금 헷갈릴 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폐경전 여성에서는 갑작스럽게 생리량이 많아지는 월경 과다라든지 월경이 끝나고 난 이후에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월경 사이사이에 비정상적인 출혈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폐경 후 여성에서 이런 비정상적인 질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많은 다양한 원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원인은 위축성 질염이나 자궁 내막염, 자궁 내막 용종이나 자궁 내막 증식증 등의 이 질환들이 있을 수 있지만 네. 약 20에서 25%에서는 자궁 내막암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경 후 여성에서 출혈이 있을 경우에는 자궁 내막암의 가능성을 염두하고 치료를 고민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궁 내막암 진단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이러한 증상이 있는 여성이 병원을 방문하게 되면 산부인과에서는 철저한 병력 청취와 골반 진찰을 통해서 자궁 내막암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환자의 골반 내진을 통해서 자궁의 크기, 모양,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골반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 내막의 두께, 자궁 내막의 모양, 만약에 병변이 있는 경우에는 암의 크기라든지 위치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자궁 내막암을 확진하는 방법은 자궁 내막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합니다. 이러한 조직 검사는 빨대 모양으로 생긴 얇은 피펠이라고 하는 기구를 자궁 안쪽에 넣어서 흡인하는 흡인술이 있고요. 또한 자궁 경부를 개대해서 자궁 내막을 직접 긁어내는 소파술을 통해서 자궁 내막 조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위내시경처럼 내시경 기구를 자궁 안에 넣어서 직접 병변을 확인을 하고 크기와 모양을 확인한 이후에 조직을 직접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채취된 조직으로 병리과적으로 최종 조직 검사를 통해서 확진을 하게 되고요. 확진된 환자에 있어서는 병의 어느 정도의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검사인 CT나 MRI, PET-CT, 또 혈액검사 중에 CA125라는 혈액검사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되었는지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치료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예, 자궁 내막암의 치료는 기본적으로 환자의 전신 상태, 암이 진행된 병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을 유지할지 유무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세우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궁 내막암의 1차 치료 방법은 수술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병기 설정을 하기 위한 병기 설정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병기 설정 수술에는 자궁 체부에 있는 병변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궁 절제 수술을 시행하고요. 가장 흔히 전이가 될 수 있는 양측 자궁 부속기인 난소와 나팔관을 제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암의 타 부위로 전이할 수 있는 전초 기지인 림프절을 확인하기 위해서 골반 림프절과 대동맥 주위 림프절을 같이 제거하는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수술들을 개복술을 통해서 주로 진행을 하였지만 최근에는 초기의 자궁내막암 환자에 있어서는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통해서 최소 침습 수술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환자의 합병증도 줄고 통증도 줄면서 일상생활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죠. 만약 자궁 체부에 국한된 초기에 진단된 자궁내막암이라면 수술 이후에는 추적 관찰만 하면 되지만 좀 더 진행된 자궁내막암인 경우에 있어서는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 또는 호르몬 치료를 진행을 해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인 유전적 변이가 있는 환자에서 표적 치료제 중에 하나인 면역 항암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치료 방법을 들어보니까요. 임신 계획이 있는 가임기 여성이라면 굉장히 절망스럽기까지 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임신 계획이 있는 초기의 자궁 내막암 환자라면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위험군의 이 임신을 원하는 젊은 여성에 있어서는 자궁 절제를 시행하지 않고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반대작용을 하는 프로게스테론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기반으로 한 이 고함량의 호르몬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치료 방법은 표준 치료는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암 전문의와 상의를 해서 치료 방침을 세워야 합니다. 고용량 프로게스테론 호르몬요법은 자궁 내막 증식을 억제하여서 치료가 가능한데요. 대개 이러한 치료를 하는 경우에 1년 이내에 70에서 80%는 완전 관해를 이룰 수 있고 바로 임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을 실패하였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30% 이상은 재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추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뭐 다른 암들하고 좀 상대적인 평가를 해야 되겠지만 자궁 내막암 예후는 어떤가요? 예, 예후는 환자의 연령, 이 종양의 크기, 그리고 조직학적인 형태라든지 분화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종양세포 분화도가 좋고 암이 자궁 체부에 국한된 초기의 암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주 좋은 예후를 보여서 5년 생존율이 90% 이상 정도 됩니다. 하지만 종양의 분화도가 좋지가 않고 조직학적인 성상이 투명세포암이나 장액성 자궁 내막암인 경우에 있어서는 생존율이 굉장히 낮고 불량한 예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치료 이후에도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추적 관찰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대개 의사들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보통 산부인과 외래를 방문하여서 추적 관찰을 진행을 하는데요. 자궁내막암의 재발은 보통 1년에서 2년 이내에 주로 재발을 하기 때문에 첫 1, 2년 동안에는 자주 추적 관찰을 진행을 합니다. 보통 2, 3개월에 한 번씩 외래를 방문하여서 골반 진찰, 골반 초음파, 혈액 검사를 진행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CT나 MRI, PET-CT와 같은 영상 검사를 진행하고요. 3년 이후의 환자들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진행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골반 진찰, 초음파, 혈액 검사, 영상 검사를 통해서 추적 관찰을 진행을 합니다. 네. 이제 마무리 시간인데요. 생활 속에서 좀 자궁 내막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예. 안타깝게도 자궁경부암처럼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정확하게 자궁 내막암을 조기 진단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를 줄일 수가 있는데요. 고위험군인 경우, 특히 과체중이나 비만 환자의 경우에서는 고칼로리 음식을 피하고 야채나 과일과 같은 섬유질이 많은 음식들을 섭취를 권장을 하고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자궁내막암의 위험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만약 만성 무배란의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는 경구 피임약을 복용함으로써 그 위험도를 줄일 수가 있고요. 당뇨 환자에서는 적절한 당 조절을 권장을 하고 마찬가지로 식이 조절과 운동을 통해서 자궁 내막암의 위험도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에서는 타모xi펜을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반드시 산부인과 검진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자궁 내막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면 기본적으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산부인과 검진을 통해서 자궁 내막을 확인하고요. 만약 비정상적인 출혈이 있거나 골반에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조기 진단함으로써 조기 치료를 하여 예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여성 암 중 하나인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생애 마지막에 놓여있던 환자가 저에게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예. 제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따뜻한 밥 한 공기를 가족들과 맛있게 먹는 게 소원이라고.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소소한 삶에서 즐거움을 얻고 가족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서 암을 예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인 종양 세부 전문의 조동휴 교수와 함께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빨리 찾아온 더위 때문에 모기의 활동도 빨라졌는데요. 유독 모기한테 잘 물리는 사람한테 몇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네요. 그 땀 냄새를 좋아하기 때문에 체내 지방이 많은 사람 또 술 마시는 사람도 모기가 많이 찾아온다고 합니다. 네, 모기는 파장이 긴 색을 찾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푸른색보다는 붉은색 옷을 입은 사람을 좋아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기에 덜 물리려면 음주 피하고요. 땀이 났을 때 바로 씻는 게 좋고요. 모기가 들어올 수 있는 배수구나 뭐 창틀 같은 실내 통로를 막아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네,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한 점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자궁 내막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또 다른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